안녕하세요.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왓칭 책을 마저 읽다가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칭 책의 182페이지고요. 거울처럼 비춰주면 저절로 꺼진다. 한강 다리, 5m 높이의 트러스트 꼭대기. 한 남자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다. 한강에 뛰어내리겠다며 벌써 30분 넘게 경찰과 대치 중이다. 당장 생명을 집어삼킬 듯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감정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경찰이 파악한 인적사항은 대강 이렇다. 32세의 차영호, 2년 전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 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곧 월세 집에서도 쫓겨나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났다. 경찰이 확성기에 대고 계속 설득을 시도한다. 차영호 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마세요. 어서 마음을 풀고 내려오세요. 남자가 소리친다. 개수작 떨지 말고 꺼져. 몸을 수그리며 당장이라도 강에 뛰어들 태세다. 영호 씨,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너도 주둥이만 살았구나. 이 세상 모든 놈들이 다 똑같아. 그 사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남자는 직장에서 상사와 말싸움 끝에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고향의 부모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고향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치 상태가 1시간을 넘어가면서 아침 러시아워가 다가온다. 운전자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뛰어내릴 거면 빨리 뛰어내리지 저게 뭐야. 뛰어내릴 용기도 없으면서 왜 올라갔어? 이런 험악한 말들이 귀에 들어가면 자살 시도자들은 10중 8구 뛰어내리게 된다. 가느다란 희망의 끈마저 뚝 끊어버리는 차가운 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때 어디선가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 경찰로부터 확성기를 건네받는다. 설득 전문가다. 이봐요 젊은이. 젊은이는 이 세상 아무도 젊은이 속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죠? 남자 입에서 갑자기 뜻밖의 말이 나온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득 전문가는 다시 말을 잇는다. 맞아요. 이 세상 아무도 젊은이가 안고 있는 고통과 배신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에서 어이없이 쫓겨나고 아내도 위로는 못해준 망정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게다가 친구들까지 등을 돌리고 맞아, 이 더러운 세상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어.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끝장내고 영원히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남자가 돌연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났고 차가운 아내와 결혼했고 얄팍한 친구들을 사귄 게 죄였다. 도대체 직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젊은이를 해고시킨 작자는 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이었나요? 남자는 드디어 엉엉 울기 시작한다. 설득 전문가가 슬그머니 사다리차에 오른다.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을 계속한다. 젊은이, 실컷 울어보세요. 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 울어본 적이 있다오. 사다리차가 트러스트에 닿는 순간 설득 전문가가 두 손을 뻗어 마치 어린아이를 얼싸 안으려는 듯 남자의 두 손을 덥석 감싸 잡는다. 이 남자는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설득 전문가는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그 남자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어 그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했을 뿐이다.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집어삼킬 듯 했던 거대한 감정 덩어리도 맥없이 사그라든다. 반박하면 반발한다. 평소 툭하면 아들 자랑인 50대 중반의 한 여선배가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아들 형철이가 말이야.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배어 있었다. 형철이는 서울의 명문의대에 다닌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데다 공부까지 잘한다고 마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대학에 1년쯤 다니고 나서부터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부하러 책상 앞에만 앉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 아파서 도저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엄마, 의대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적성이 아니에요. 그녀는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고생 공부시켜 집어넣은 대학인데 1년 만에 하차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든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다그치자 아들도 꾹 참고 억지로 몇 개월 더 다녔다. 공부는 형편없이 뒤처졌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날벼락을 터뜨렸다. 엄마,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만 없었다면 이미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을 갖고서 한 100일 지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진짜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이런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랐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런 진짜 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좋은 강의들도 많이 들으셔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죽지 마세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 아니야, 넌 똑똑하고 인물 좋고 탁월한 의사가 될 사람이야. 넌 참 행복한 거야.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녀는 어떻게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줄 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아들은 오히려 더욱 큰 절망에 빠져들었다. 이제는 아예 학교도 가지 않으려 들었다. 나는 그녀의 설득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다. 선배가 그렇게 말하면 형철이는 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선배의 말은 형철이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박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느껴지죠. 위로할 때는 그 사람 말에 반박하지 않는 거. 형철이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부정적 생각이 한꺼번에 마치 본물 터진 듯 밀려드는 본물 현상을 겪고 있었다. 공부에 넌더리가 난 머릿속에 어린아이가 책상만 보면 빨간 불쾌 신호를 켜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빨간 불을 꺼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반박하기만 하니 아들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아들이 바라는 건 엄마가 자신의 정신적 고민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해 달라는 것뿐이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이 바라는 건 엄마가 자신의 정신적 고민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해 달라는 것뿐.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정신적 고민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힘들 때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려고 했었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글로 많이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선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그날 밤, 그녀는 아들 방에 들어가 슬며시 손을 잡고 말했다. 형철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고통스러웠지. 자나깨나 로봇처럼 책상 앞에만 달라붙어 있어야 하니. 이러려고 대학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넌더리가 났지? 머리는 쪼개질 것 같은데 공부만 하라고 을러대는 엄마 아빠가 야속하고 비정하게 느껴졌지? 내 말대로 인생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참 많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너도 지금 그 힘겨운 순간을 맞은 것 같구나. 엄마한테 네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아 보렴. 내가 친구가 돼줄게. 그 말을 들으며 형철이는 눈물을 주르르 쏟았다.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아들의 빨간 불도 꺼졌다. 그러고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녀는 아들의 고민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 바라보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살 충동도 사라졌다. 형철이의 어린아이는 뾰족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털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머릿속의 아이는 진짜 어린아이와 똑같다.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따뜻하게 바라보면 저절로 잠잠해진다. 응어리진 슬픔, 울음으로 풀어진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 중 하나가 맏딸을 먼 지방 대학에 입학시킨 뒤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 기운이 뚝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었다. 새벽 늦게까지 뒤척이다 간신히 잠들곤 했다. 통통하던 얼굴도 쏙 빠져 홀쭉해졌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활달하고 에너지 넘치던 그녀였다. 딸이 떨어져 나가 서운하긴 하지. 하지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녀가 맥없이 말했다. 그러게요. 방학이 돌아오면 또 만날 텐데. 그녀는 돌연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이미 4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지. 내가 12살 때였어. 초등학교 교사이던 어머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셨어. 난 반드시 1등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달리던 중 어머니 쪽에서 돌연 소란이 있는 게 느껴졌다. 경주를 끝내고 가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접근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았다. 이 대목을 말하면서 그녀는 눈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때 난 들었어. 어머니가 사라져가는 목소리로 누가 어서 신부님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 그게 내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 어머니는 급성 심장마비에 걸려 앰뷸런스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운동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내겐 한이 남아있어. 어머니를 그렇게 비명에 잃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워낙 엄하셨거든. 너희 어머니는 너희가 우는 걸 원치 않아. 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실컷 울어보지 못했지. 그녀가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려 말했다. 울음을 참지 마세요. 지금 마음껏 울어보세요. 저도 슬프면 힘들 때 그냥 막 울어요.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돌연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울음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참았던 울음이었을까?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분물이 터지듯 걷잡을 수 없었다.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멈췄다. 슬픔도 분노처럼 꽉 억눌려 놓고 있으면 병이 된대요. 수십 년 전 장례식장에서 못 울었던 울음이 단 한 번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실컷 울어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울고 어머니 묘지에 가서도 실컷 울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2주가 흘렀다. 그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생기가 넘쳤고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그날 집에 돌아간 뒤 온종일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울었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남편과 딸 아이에게도 다 털어놓고 그날 밤엔 울면서 잠들었지. 이튿날 그녀는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우울증상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거참 신통한 일이야. 실컷 울었더니 몸과 마음이 새 사람처럼 사라진던걸? 의사가 이젠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된대. 여러분들 중에도 우울증 걸리신 분 계시면 약 최대한 안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울증이 하루 만에 싹 나아버리다니. 그녀가 맞달가 떨어져 지내는 게 그토록 힘들었던 것도 바로 응어리진 슬픔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옷의 유화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의 충격을 받아 빨간불을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꺼줘야 한다는 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40년간 억지로 짓눌러 놓고만 있었으니 응어리가 질 수밖에. 응어리진 슬픔은 울음과 함께 털려나갔다. 지금 힘드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옆에 누가 힘든 분이 계실 때 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건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프면 내가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보다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그리고 또 반박,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에 반박하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정말 힘들 땐 크게 펑펑 우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크게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욕하거나 때리지 않잖아요. 집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남의 기분도 당연히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울하진 않지만 이 구절을 읽고 제가 한동안 우울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지금 우울하시거나 위로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힘 내세요. 버텨내시고 지금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를 생각하셔서 그 일을 작게나마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